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주 조용하고도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기를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어떻게 하면 노년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을 말하고 돈을 말하고 자식 농사를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긴 세월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질병보다도 내 곁에 둔 잘못된 인연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70세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곁에 누구를 남겨두느냐는 남은 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아주 치명적인 선택이 됩니다. 나이가 70이 되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보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정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오래된 관계라는 허울 아래 이미 썩어버린 동아줄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세에 탕갑이 산 땅자 밭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바닥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온 인격이 무너지고 평온해야 할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며 마지막 남은 생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파산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던 친구가 세월이 흘러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말입니다. 50대나 60대라면 다시 시작할 기력이라도 있겠지만 70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재산을 잃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산에서 유일한 떼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은 마치 커다란 가방 하나를 메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더군요. 젊을 때는 욕심이 나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가방은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경치를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속에 나를 찌르는 가시 돋친 돌멩이들을 여전히 담고 있다면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보아온 3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70세라는 소중한 나이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인연의 끈을 가차없이 잘라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예의며 남은 생에 대한 간절한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라는 단어를 너무 아름답게만 포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살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서서히 죽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히 인간관계론이 아닙니다. 100년을 넘게 살며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목격한 한 노인의 간절한 경고이자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고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0대나 6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70세에 들어서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냉정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눈 딱 감고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남은 생이 비로소 안식과 지혜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에너지를 갉아먹는 감정의 기생권자들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사람마다
각자가 가진 마음의 총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 총량이 넉넉해서 남의 불평도 들어주고 남의 화도 받아줄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 그 마음의 그릇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쓰기보다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에도 벅찬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은 유독 만날 때마다 자기 삶의 불행만 쏟아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원망,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한탄,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은근하게 내비치는 타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구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밝은 기운을 빨아들여 자신의 어둠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 자네는 운이 좋아서 좋겠네라거나 그게 얼마나 가겠나라고 찬물을 끼얹는 이들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억보이자 부정적인 에너지의 전이라고 봅니다. 노년의 삶은 맑은 물과 같아야 합니다. 고요하게 가라앉아 명징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할 시기에 끊임없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결국 내 마음의 호수도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정이 많아 이런 친구의 하소연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 정작 본인의 마음은 병들고 자식들에게 화만 내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친구의 불행을 대신 짊어지려다 자신의 가정도 지키지 못한 셈입니다. 70세에 이런 사람과 인연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서적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몸도 병듭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노년의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를 만난 뒤에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하지 말라는 내면의 목소리인 것이죠. 흔히들 노년에 친구가 없으면 외롭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쁜 친구와 함께하며 마음을 다치는 고독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책을 읽거나 산책하며 느끼는 고요함이 100번 낫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일수록 이런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라며 주저하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평온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에너지를 빼앗기는 관계는 우정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70세는 그런 착취를 견디기엔 너무나 고귀하고 무거운 나이입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시든 꽃과 잡초만 심어두지 마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사람을 정리하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0세에 지켜야 할 첫 번째 재산, 즉 마음의 풍요를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더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야 할 사람은 바로 탐욕의 그림자를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리고 다가오는 이들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경제적 여유를 노리거나 여러분의 신용을 이용하려는 이른바 도구로서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특히 70세에 접어들면 우리가 가진 돈의 의미는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시절의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산이지만 노년의 돈은 내 생명줄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이 돈은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줄 약값이고 자식들에게 심이 되지 않게 해줄 방패이며 내가 평생 흘린 땀방울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인가 이거 하나만 도와주면 금방 갚겠네 라며 접근하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긴 세월을 지켜보니 노년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부류입니다. 정말로 사정이 딱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주변 인맥과 금융권에서 신용을 잃어 마지막 남은 착한 친구를 공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정에 호소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그 돈을 잃었을 때 겪게 될 비참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70세에 재산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는 것이 두려워 돈을 빌려준다면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배신감은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공직에 계시며 성실히 모은 퇴직금을 친구의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그분은 돈보다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자책감 때문에 화병을 얻어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나 인맥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팔아 무언가를 도모하거나 여러분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처지를 배려하며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법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걱정해 주는 것이 참된 우정의 모습이지요. 70세의 우정은 맑은 찻잔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향기를 즐기되 그 잔을 깨뜨려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돈이나 이익을 앞세워 다가오는 이가 있다면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이 나를 계속 만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대답이 머뭇거려진다면 그 인연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여야 할 거룩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탐내는 이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정의라는 미명하에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덕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선함은 결국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지키며 내가 일군 터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고 들어오려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문을 닫으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깎아내리는 가장 교묘하고도 아픈 부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곁에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부류는 바로 여러분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개 오랜 세월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에 자신이 조금 더 잘 나갔다는 기억에 취해 여러분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70세에 이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나온 삶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치열하게 살아온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무시하는 말을 내뱉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러는가? 예전에도 자네는 늘 그랬지? 라며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들춰내어 현재의 여러분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오만한 이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변화나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30년 전, 40년 전에 미숙했던 모습에 가두어두고 끊임없이 가르치려 들거나 훈계하려 합니다. 70세의 나이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기보다 스스로의 지혜를 숙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기를 죽이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생 교육자로 살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 이런 관계가 지속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은 자기 비하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착각하며 지내다 보면 어느덧 나 스스로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파산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평온한 자존감인데 그것이 무너지면 남은 생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나 과거의 인연 때문에 무례함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고 그 인격의 깊이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묻어나고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경외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부하, 직원 대하듯 하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사사건건 무시하며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다면 그 인연은 이미 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일종의 정신적 폭군입니다. 70세는 그런 무례함을 견디며 비위를 맞추기에는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게 두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듣고 싶지 않네 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나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고독은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만 무시당하는 관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비참함을 안고 살아가는 70세의 삶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인연들로만 주변을 채우십시오. 아니, 그런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홀로 고결하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70세의 품격이며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수놓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인연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어떻게 평안한 노후를 완성해야 할지 그 마무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연을 정리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70세가 되어 친구를 잃고 혼자가 되면 인생이 적막해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보니 진정한 인생은 불필요한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더군요.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닫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에너지 기생권자, 내 노후를 위협하는 탐욕스러운 자, 그리고 내 인격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을 걷어낸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 보십시오. 그곳에는 오롯이 나 자신과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평생 잊고 살았던 내면의 평화가 남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미학이어야 합니다. 가방이 가벼워야 산 정상의 바람을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도 가벼워야 비로소 생의 마지막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가 권하는 70세 이후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말수를 줄이고 귀를 여십시오. 다만 그 귀는 타인의 험담이나 원망이 아닌 자연의 소리와 좋은 책의 문장으로 채워야 합니다. 둘째, 물건을 비우십시오. 집안에 쌓인 낡은 짐들이 마음의 짐이 됩니다. 셋째,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혼자서 차를 마시고 혼자서 산책하며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신과 대면하고 자신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준다면 화를 내기보다 가련하게 여기십시오. 그들은 아직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늙어버린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며 귀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70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이자 자기 방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70세에 하는 인연의 정리는 결코 매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생에 대한 가장 뜨거운 열정이며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자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독이 된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오로지 평화와 지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김영석이 여러분의 앞날에 고요한 안식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해지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